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됐죠.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사전투표도 결국 끝이 났고요. 이제 본투표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본투표에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사전투표장에 이렇게 쭉 갔었을 때 느꼈던 바가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사전투표라고 한다면 어떤 인식이 좀 있습니까? 첫 번째 일단 민주당, 진보당 쪽에 많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40대 같이 직장인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일에 이제 또 가기 힘들고 그리고 또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쉬고 싶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아 보이시는 그리고 또 어르신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계셨고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뭐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으니까 10년 가까이나 된 상황에서 이제는 뭐 사전투표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불리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30% 넘으면 우리가 이긴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대표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그냥 꿈꾸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니까 뭐가 현실인지 뭐가 뭐 꿈꾸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사전투표가 높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명백한 꿈에서 하는 진짜 뭐 해몽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던 총선 중에서 그리고 또 선거 중에서 역대급이라고 하는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대선보다 높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총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어요. 뭐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거는 사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정확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높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사전투표를 그냥 편해서 하는 것이지 뭐 정치적인 유불리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본투표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2014년도 그때 처음 도입되고 난 뒤에 뭐 한 6년 정도야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전체 투표를 이렇게 같이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도 지금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그냥 편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전투표율이 높다라 그래서 반드시 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전체 투표율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는가.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4050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2030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30 같은 경우는 옛날과는 다르게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반감을 갖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2030은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성향 훨씬 더 많이 띄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0%, 0% 지지를 보냈던 것도 2030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030 세대가 얼마나 많이 투표에 임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이나 뭐 이런 젠더 이슈 때문에 2030의 목소리가 선거판을 지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목소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2030이 아니라 4050 세대의 목소리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그거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가 재미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다 아시죠? 그렇죠? 네이버가 사실상 뭐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1위 아니겠습니까? 뭐 검색하는데 대부분 네이버를 다 이용하시니까. 근데 이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이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검색 지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그 검색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 맥시멈이 몇 점이냐면 100점까지가 이제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가장 핫한 이슈가 뭐가 있었냐? 김준혁과 관련된 막말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김준혁의 막말 논란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논란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2030의 검색 그 데이터, 검색 수치가 한 30, 4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4월 첫 주, 3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사실상 사전투표가 들어가기 직전에 돼서는 이 2030의 김준혁에 대한 검색 지수가 몇 점까지 올라갔냐? 10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검색, 모든 연령대의 검색 그 지수보다도 가장 높은 지수를 차지했던 게 2030의 김준혁에 대한 검색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폭발을 한 것이죠. 한 달 사이에 검색량이 그냥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100%를 이렇게 급속도로 찍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지금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2030조차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김준혁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양문석과 관련된 갭투기 논란, 뭐 사기 대출 논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공정 그 자체였던 거 아닙니까? 아빠 찬스도 아니고 딸 찬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2030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중도층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중도층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딥니까? 충청권 아닙니까? 충청권에서 한국갤럽에 따르게 되면은 3월 첫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충청권을 특히나 3월 셋째 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2%나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넷째 주가 되니까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이 15% 상승을 해가지고 46%가 됐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21%나 하락을 해서 22% 무려 24% 격차로 국민의힘이 앞서게 됐습니다. 3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갭투기 논란이 있었던 세종의 이영선 후보의 경천 탈락이, 공천 탈락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영선과 양문석 비교해 봤었을 때 누가 더 심각한 갭투기입니까? 누가 더 심각한 사기 대출입니까? 물어서 뭐하겠어요? 당연히 양문석인 것이죠.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셋째 주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는데 넷째 주에 접어들게 되면서 충청도권에서 뒤집혀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5.6%로.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막말과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가 있으니까 후보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끝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다가 지금 골로 가게 생긴 거예요. 민주당이. 중도층이랑 2030에 영향을 이거를 안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향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짜 김준혁이가 막판에 가가지고 애국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집요할 정도로 막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2주 내내 지금 양문석과 김준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그냥 양파 같은 남자예요. 까도 막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영구적으로 막 까질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냐? 이거는 제가 차마 진짜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끼가 영악하고 껑충껑충 잘 뛰기는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토끼가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잘 안 된다. 교미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암놈과 순놈 구분이 안 된대요. 역사학자라고 하는 인간이 갑자기 왜 토끼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지를 보니까 요 토끼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냐, 비유를 하냐, 윤석열 대통령 내외랑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과정에서 똑같은 대통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의 모습이다. 그 얘는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더러워요. 그냥 더러워. 저질인 것 같아요. 아니 살다가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뭐 토끼다라고 하면서 안놈과 순놈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최강욱이 했던 암컷이라고 하는 발언은 이게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통령인지 영부인인지 구분이 안 됐던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김정숙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저기 무슨 뭐 지금 뭐 어디였어요? 그거 무슨 뭐 저기 양산에 가가지고 책 팔고 앉아있는 그 김정숙이 당당하게 지가 무슨 뭐 대통령인지 지가 앞서 나가고 앉아 있었던 거. 문재인은 저기 무슨 뭐 꺼다 놓은 버릿자루 같이 뒤에서 이제 따라고 앉아 있고 김정숙
김정숙이가 성큼성큼 앞으로 가고 있던 거 우리가 다 그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인도 지가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휘장을 갖다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걸어놓고 당당하게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여행까지 갔다 왔던 게 김정숙인데 으따 대고 김건희 여사랑 김정숙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튜브를 할 때 김정숙을 뭐 어디 동물에다가 짐승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물론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자제를 하고 저조차도 그렇게 뭐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교수라고 하는 양반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토끼다 뭐다 무슨 뭐 이거 뭐 저기 뭐 교미 아유 진짜 제 입이 더러워져가지고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이가 이 지금 김준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감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이준석이란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어떠니까 막말의 대가니까 여성 비하의 대가 그 자체가 이재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김준영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형수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버린다라 해가지고 그것도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별명이 이재명한테 있는데 별명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 찌재명. 이거 무슨 뭐 볼드모트도 아니고 제가 뭐 이 정도도 얘기 못 하겠습니까? 찌재명 그 별명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어떻게 김준혁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전에 가가지고 사전투표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청도가 한국 정치의 균형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균형추가 이미 국민힘으로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같은 인간 때문에 김준혁, 양문석 이런 인간들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진작에 잘라냈어야 되는 인간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악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에 비교해보면 너무 선량한 시민같이 느껴져가지고 잘라내지 못했던 양문석과 그리고 김준혁 이 두 명의 인간 때문에 이재명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던 충청도 한국 정치의 균형추라고 했던 충청도에서 이미 뒤집혔다고요. 3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넘어갈 때 이미 국민의힘이 20% 가까이나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회생활조차도 똑바로 못할 것 같은 이런 진짜 불량품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얘네들은 무슨 뭐 재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엔 폐기 처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